인스타 질문은 제가 이분 거는 제가 못 받았어요. 그냥 유튜브 댓글만 제가 확인했고, 하이다이빙을 하면서 열정이 사그라들거나 지치는 경우가 있으셨는지, 또 그럴 때 목표의식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다잡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열정이 사그라들거나 지치는 경우,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거대한 목표? 정말 몇 년 후, 장기적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목표를 보고 하이다이빙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상상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미래의 어떤 나의 모습을 상상했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 목표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이다이빙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하이다이빙이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고, 떠밀려서 하는 일이거나, 내가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면, 열정이 사그라들었을 때 그만뒀겠지. 이것은 열정이 사그라들거나 지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열정이 사그라들거나 지쳤을 때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지의 문제로 나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하이다이빙에서 목표의식을 위해 마음 다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첫 번째 스텝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접근했으니까 오케이 넘어가자. 자, 인터뷰 하시는 거 보면은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데 평소 독서량은 어떻게 되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아, WS님, 지금 지쳤나요? 아, 지금 조금 약간 살짝 지쳤거든요? 바로바로 단답형으로 갑니다. 자, 기억에 남는 책?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점점 증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력학 이 법칙에서. 근데, 카를로 로벨리의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현대 물리학자들이 우주적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쉽게 말해서, 물리학자들은 아직 우리가 인류가 시간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뇌과학이나 우주나 어떤 미시세계, 양자의 세계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현대의 최신 과학은 인간이 어디까지 알고 어떤 영역 이상은 알 수가 없다는 것.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왜? 인간의 사고체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니까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나 리프킨의 엔트로피나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책 이후에 너무 많은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그 짧은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들은 뭐랄까 수사적 아름다움? 칼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문학적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독서량 어떻게 되시냐? 저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있거든요. 근데 대출 기간이 2주란 말이죠. 평균적으로 한 달에 2권 정도 읽는다. 논리야 놀자. 과학 그 유명한 분 누구죠? 모시면 대화 한번 해야 할 궤도님. 크게 한번 혼나긴 해야 될 것 같네요. 궤도님이랑 오면 나는 10시간 동안 과학 얘기 듣느라 너무 지금 신이 나지. 우리 재한재님 너무 감사한 우리 그 팬분이신데 이번에도 이렇게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만약에 Q&A 라이브를 제가 진행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제가 질문을 받는 방식을 다르게 한다든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조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민규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병화 선수를 통해 인간 최병화를 응원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올곧은 의지나 투철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낸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의 결과가 나쁘든 좋든 그냥 한다는 거. 자, 이 밑은 이제 각자 읽으세요. 그런 묵묵함, 댓글로라도 인간 최병화를 좋게 보는 인간이 있음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저 글로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Still alive 라고 남겨주신 우리 김민규님께 감사드리고, 주도킹님의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근본이 제대로 된 분이신 게 아이디가 유도킹이고 프사가 슬램덩크의 유도사나의 유창수라니까? 자, 마지막 다큐 이후로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네요. 많은 일이 실제로 있었고, 마지막 다큐에 나온 이야기가 2023년이기 때문에 벌써 2년 반이 지났죠. 실제 현실 세상에서. 질문은 처음 하이다이빙을 시작하셨을 당시에 상상했던 최병화의 미래와 그 이후 몇 년이 지난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어떤가요? 목표하신 만큼 잘 풀렸는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어떤 점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루기도 했고, 또 어떤 것은 그때 생각했던 저의 모습과는 다르게 흘러가기도 했죠. 목표한 만큼 잘 풀렸는지 안 풀렸지는 저는 사실은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잘 풀려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게 최초에 아니었으니까. 대신에 저는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내가 하이다이빙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다이빙의 전문가들이, 이 분야를 평생 한 전문가들이, 그리고 대중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기는 난이도의 어떤 과제를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있었냐면은 내 안에 있는 천재성에 있었어요. 천재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폰 노이만처럼 컴퓨터보다 더 수학적 계산을 빨리 하는 것도 천재고, 어떤 예술가들, 예술의 틀을 깨는 사람들, 천재성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내가 가진 어떤 점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점이 있었어. 나는 그거를 알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몰라도, 내 부모 형제나 친구들도 몰라도 그런 천재성을 내 자신은 알고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다이빙 선수가 되는 것, become a high diver가 저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이 비밀인데, 이거 비밀인데 말씀드리자면 그게 제 첫 번째 목표였다고. 그런데 그 두 번째 목표는 뭐냐? competitive high diver. 하이다이버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하이다이버가 돼버렸지. 언제? 2019년에. 전문가들이 안 될 거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3년 만에 하이다이버가 돼버렸다고. fucking이라고 실제로 얘기했어. Hey Troy, come on, come here. Listen, you fucking high diver. 왜? 내가 그때 자오칭의 훈련 캠프에서 24m에서 하이다이버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이다이버가 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얘기했던 그 목표를 3년 만에 벌써 잃어버렸다고. 버렸다고. 그런데 그 다음 목표는 뭐냐? competitive high diver.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 그럼 아무나 뛰어내리지. 왜냐, 한 번 뛰어내리면 죽으면 되는데 20m 이상, 24m, 27m에서 하이다이빙에 성공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이다이버라고 불러요. 너 하이다이버가 됐구나. Welcome to 27. 하이다이버가 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야. 나는 내가 생각했던 하이다이빙의 퀄리티 퍼포먼스의 수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다이버가 되고 난 다음엔 나는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즉 월드컵에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레드불 월드 시리즈에서 경쟁하는, 그들과 경쟁하는 하이다이버가 되고 싶었던 거야, 나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술 수준에서의 목표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나가면서 나는 내 천재성을 믿고 처음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때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간과했던 게 있어. 하이다이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알았던 거, 나의 빛나는 재능, 가능성을 나는 알았단 말이야. 세상은 몰랐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몰랐던 게 있어. 이 길을 10년 동안 와보니까 걸으면서 알게 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시대에 이게 진짜 진지한 얘기야.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가 속한 시인, 한국 사회, 나랑 관련되는, 내가 이 목표를 가기 위해서 나랑 관련되는 사람들의 수준을 내가 몰랐던 거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꿈이 있어. 능력도 있어. 그런다고 해서 혼자 어떻게 꿈을 이루냐고. 이 사회에서, 사회 집단 속에서. 그런데 나는 내 자신만 알았던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역량이 어떤 거고, 내가 가진 결함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내가 알았다고, 확실하게. 그래서 그 믿음대로 실제로 수행해냈다고. 그러나 내가 몰랐던 것은 사회가 돌아가는 그 방식, 얼마나 썩어있고, 또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이 응원과 지원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어떤 이런 세상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것을 1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이제 배운 거죠. 자, 바로 갑니다. 함께 다큐를 찍으신 PD님 근황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모든 저의 유튜브 영상과 다큐멘터리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고 편집한 우리 전호진 PD와는 우리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뤄서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같이는 이제 프로젝트는 안 해요. 우리 호진 PD는 너무 잘 지내고 있을 것이고, 또 본인만의 어떤 지금 현재 뭐 회사원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 기업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4번, 저는 무엇보다도 또 다른 다큐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가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스토리텔링이랑 일정 부분의 어떤 촬영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다큐멘터리 방향성을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편집과 실질적인 어떤 고퀄리티의 촬영과 이런 것들은 제가 하기 어렵거든요. 그 제가 하는 움직이는 어떤 프로젝트나 시합에 다큐멘터리 감독이 동행해야 되고, 혹은 그렇게 해서 소스를 클립을 딴 게 저희가 정말 몇 테라가 되거든요. 이 소스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편집을 할 제작진이 있어야 돼요. 다큐멘터리를 저도 후속작을 제작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작사, 서로 뜻이 맞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 제작사를 찾아서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있는 소스들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아마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언젠가 될지는 사실은 당장 가까운 미래에는 그 계획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2부 3부 후속작을 선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현재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우리 유도킹님, 유창수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고, 오늘 제가 라이브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유튜브 영상 제작하면 안 되겠는데? 하하님 첫 라이브 소감? 그냥 뭐 조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댓글도 띄워놓고 싶다. 언젠가 먼 미래에 제가 이 첨단과학을 이야기 됐을 때 댓글도 제가 옆에 쫙 띄워놓으면서 제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보고 계신 분들 실제로 육성으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실제로 박수 한번 주시고, 첫 번째 라이브 한 저도 고생했고 또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제 살면서 여러분들이 보신, 감명 깊게 보신 그 유튜브 영상들이나 다큐멘터리나 뭐 인터뷰 같은 거 있거든요. 진짜 컵에 술 들어있는 경우 실제 있었음. 근데 오늘은 물이에요.